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오늘 내용은 10년물 일드가 10월 한 달 동안 상승한 것을 3일 동안 회복했다라는 그 모습, 놀라운 모습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 보고요. 페더럴 펀드 레이트 전망을 감안하면은 또 10년물 금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선행 지표는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텐데 곧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표들하고 또 고용지표 이런 쪽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달 하락을 회복한 국채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물론 주식시장도 회복을 하긴 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거의 다 회복한 그런 모습이고, 나머지들은 10월의 고점에 근처에 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코스피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이크로 10년물 일드가 장중에 4.4%까지 이렇게 저점 밑골이 이렇게 다는 모습, 4.4까지 내려갔다가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10년물 노트로 한번 선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까 본 거는 금리고 이거는 국채 시세로 보면은 이렇게 쭉 빠지던 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격 회복을 한 자리이고, 바로 이 자리가 또 걸리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4.5 1차적으로요. 그리고 요 위가 4.23, 그 다음에 맨 위가 4%대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트기 때문에 여기 가격이 나와 있는데 금리로 그렇게 환산하면은 그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자리에서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LT 보유하신 분들은 음봉 맞아가지고 되게 불안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음봉으로 봐야 되는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의 봉이 생기면은 상당히 불안하죠. 이거 갭매우로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지도 바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하락이 나타날 때 바닥 확인하는 조정의 모습으로 이어지는가, 그것을 확인해야지 겁낼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10년물 일드 이 종목으로 감안해가지고 10분봉을 한번 보시면은 FMC 회의부터 금리가 계속 빠지다가 미국 시장 개장하면서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개장가가 정규 시장 개장하는 그때가 금리가 제일 낮았던 때다. 그렇게 보면은 TLT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고점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음봉으로 만들어지고 금리는 그 정규장에서는 계속 올라간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세 고점을 기록한 자리, 거기가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고, 금리 수준으로 보면은 4.5%가 상당히 좀 중요한 1차적으로 저항선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만기 기간별로 차별적 흐름을 보인 모습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비교해봤습니다. 기간별로요. 3개월물이 맨 위고요. 그 다음에 2년물, 그 다음에 10년물인데 10년물이 좀 빨리 빠지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수치로 보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년물 비교해보면은 사실 월초보다 10월 31일 고점을 기록할 때 오히려 금리가 빠져 있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들 보면 10년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었던 그 모습이죠. 그래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격하게 중장기 금리가 올라갔었던 것에 대해서 이번에 재무부 쪽에서도 내놓은 그 자료가 있는데요. 금리가 특히 중장기물 중심으로 급격하게 상승했었던 요인은 페드가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그 와중에서 시장이 일부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10년물 금리가 괴리가 좀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오히려 너무 많이 내려간 그런 상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한 가지 요인을 보고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모델 분석과 설문조사에 따랐을 때 수익률 증가의 대부분은 텀 프리미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재무부 쪽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텀 프리미엄이 지난 몇 년 동안 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계속 유지됐었던 몇 가지 요인들은 유동성 완화와 은행의 듀레이션 단축, 개인 투자자 진입, 뭐 이런 요인들이 있다. 한마디로 텀 프리미엄이 그동안에 좀 너무 낮게 형성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정상화되는 과정. 한마디로 실세금리도 좀 낮은 상태인데 텀 프리미엄도 낮았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요인들을 살펴보면 중장기 국채 공급도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요인도 있다. 하지만 뭐 중요한 역할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일부 지표 보면은 텀 프리미엄이 더 증가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보면 국채가 아까 10년물 기준으로 4.5%까지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보다 더 강하게 랠리를 보이기에는 아직 약간 좀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국채 시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10년물 금리, 그러니까 실세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할 것인가, 그래서 언제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 그것인데 2019년에 나타났었던 이 푸른색 타원의 모습이 이번에도 나타날 것인가 그거죠. 그래서 재무부가 이번에 FMC 회의 점도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따라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인데 그 목표가 그렇게 크게 잡을 수가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2025년 말에 3.5에서 4% 사이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준금리보다 어느 정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가, 이 푸른색 타원에 나타났었던 이 모습이요.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2019년에 기준금리보다 많이 내려갔었던 10년물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었냐면은 기준금리보다 한 78bp 정도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준금리가 2.25%였고 10년물 금리가 1.47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대강 한 80으로 잡았을 때 지금 기준금리가 525잖아요. 그렇다면은 80을 빼면은 4.45%, 10년물 기준으로 4.45% 정도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또 목표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해도 4.5가 중요한 레벨이다. 이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이번에 재무부가 확정한 그 국채 발행 계획을 놓고 보면은 국채 시장 전망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간 거 먼저 살펴보면 7월부터 9월을 살펴봤을 때 빌 발행량이 8,240억 불, 노트하고 본드가 1,850억 불 해서 모두 합치면 1조 달러 정도가 되고 정부 현금이 2,540억 불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자금 조달은 7,550억 불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종목별로 만기되는 물량이 있고 또 이번에 발행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증을 어느 정도 했는지 이게 나타나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빌 쪽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됐었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8,240억 불, 그리고 여기 다 합쳐봐야 1,850억 불. 전체의 80%를 빌로 발행했다. 추가 발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금리 전망에 있어서 그렇게 전망이 나쁘게 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향후하고 좀 비교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부터 12월 노트하고 본드가 3,160억 불, 그 다음에 빌이 좀 많이 줄어든 게 4,600억 불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여기 만기되는 물량 그리고 전체 발행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빌보다 좀 노트나 본드가 좀 적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수 있겠는데 절대 수치 놓고 보면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그리고 1월부터 3월 놓고 봐도 전체적으로 8,160억 불, 그 중에 빌이 5,860억 불, 그리고 노트나 본드가 2,300억 불, 그리고 만기되는 물량하고 여기 전체 발행량 이렇게 있는데 10년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전체가 1,080억 불, 그 다음에 만기된 게 470억 불, 그래서 610억 불을 추가로 발행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장기물이 비중은 좀 적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종목별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그렇다면은 여기 중장기물만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 월별로 과거 지나간 거하고 지금 진행될 거하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걸 놓고 보면은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 발행량 자체가 물론 이제 추가되는 양 자체가 큰 것도 문제일 수가 있는데 전체 절대 규모를 놓고 봤을 때 늘어나는 게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2년물, 3년물 이쪽이 좀 발행량 증가가 커요. 5년물도 좀 크네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그 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노트하고 본드끼리 비교를 해도 만기가 짧은 거일수록 많이 발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장기물 중에서 중기물은 더 발행량이 크고 그리고 10년물 이상 되는 그런 장기물 같은 경우는 발행 증가량이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물의 발행 증가량을 좀 축소했기 때문에 부담이 감소되는 거 하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하방 경직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수요자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유동성에 대해서 중장기물로 갈 만한 그런 프리패스를 구축한 게 이번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등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바닥 확인 과정으로 이어질지 좀 주목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블랙아웃 기간이 12월 2일부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패드 인사들이 좀 많이 나오겠죠? 패드 인사들 발언 보면서 스탠스가 또 계속 긍정적으로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많이 이제 나올 거예요. 당장에 이제 나올 것이 GSCPI 지표도 나올 테고 고용 지표나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올 거예요. 제가 그런 지표 나올 때마다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이번에 GSCPI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나왔을 때 좀 이렇게 쭉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자극으로 좀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디플레이션까지 가지 않는 디스인플레이션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지 이 곧 나올 테니까 이거 한번 또 살펴보겠고 고용 쪽에서 나오는 이 스파이더 차트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GSCPI나 스파이더 차트나 나오는 대로 또 다시 자료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